영업을 재개한 LA 한인타운 음식점들이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인인 식당들이 코로나 감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핫스팟 지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급증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오는 2023년이 돼야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매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구당 최고 $2,000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고석화 뱅크 오브 호프 명예회장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550만 취납 처분에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3, 4년은 지나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에는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많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개인별 반찬을 제공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입구에서 대기할 경우에도 반드시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내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음식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간의 6피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식당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회용 메뉴를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들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있던 메뉴판으로 쓰는 거겠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찬 한 가지씩 그냥 쭉 가운데 놓고 깔았죠. 이렇게 보통 서브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인용 반찬을 주라는 거예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천여 곳을 이미 적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핫스팟 지역이 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추가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오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4일 연속 2,000명을 넘으며 이번 주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 주춤하던 확진율도 2주 전보다 3%나 급등해 8.8%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는 더 심각합니다. 이틀 동안 69%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일 확진자 수도 무려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Not only reopen our economy, but we begin to reopen our households and we begin to go back to our old ways and our old habits. A consequence is we are spreading this virus. 미국 전체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2달 만에 최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초기 심각했던 뉴욕은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핫스팟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는 쿵플루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것을 빗댄 말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전에서 한 말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19를 또다시 쿵플루라고 언급했습니다. It's got all different names. Wuhan. Wuhan was catching on.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중국의 쿵푸와 코로나19를 연결시킨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한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피닉스 시장의 주장도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평화적인 정치운동이 아니라며 시위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 밖에서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윌시와 킹슬리 부근 고층 빌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관리소 측은 페르마운트 플라자 건물 15층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그동안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언제쯤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최소한 3년이 지난 오는 2023년쯤은 돼야 경제가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오는 2023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V자 형태로 가파른 경기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빗 슐먼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량 GDP가 지난해에 비해 42%나 하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률도 2022년이 돼야 6.8%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려 256만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나이키 문양 형태의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소매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완만한 회복세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리 니클스버그 앤더슨 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체 실업률의 50%가 관광산업 분야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낙관론도 나왔습니다. 주택 건설 분야는 저금리와 주택 수요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건설은 9만 4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만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710포인트, 2.72% 내려간 25,44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LA시 정부는 모두 1억 달러의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최고 2,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LA시 의회가 저소득층 렌트비를 보조하는 9호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5만여 가구를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세입자 한 명당 $1,000 그리고 한 가구당 최고 $2,0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재정 타격이나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시정부는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중간 연소득 80% 이하인 $83,500 미만인 주민들에게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 미만인 $31,300를 버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의 절반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뱅크 오브 호퍼의 최대 개인 주주는 고스카 명예회장입니다. 최근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3만 주 551만 원치를 매도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뱅크 오브 호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고석화 명예회장. 이사회에서는 퇴진했지만 당시 40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보유해 뱅크 오브 호프 최대 개인 주주로 남았습니다. 최근 고석화 명예회장이 뱅크 오브 호프 주식 53만 8천여 주를 550만 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보유한 주식의 14% 정도를 처분한 것입니다. 고석화 명예회장의 주식 매각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인은행권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현금 보유를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바잉은 무조건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인사이더 셀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이더 바잉하고 셀링을 봤을 때는 인사이더 셀링이 훨씬 바잉보다는 더 빈번하고 더 자주 있는 겁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 시장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셀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신중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무려 14%나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50%인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여성은 물론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졸 출신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높았습니다.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미 국방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이 외교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은 했지만 비판적인 표현은 삼가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은 화상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It's a denuclearization that we believe can only realistically be obtained through a diplomatic process. I mean, that's certainly our strong preference.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폭로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 목표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을 전격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응 준비를 유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also provide the Korean people with a sense that their country is appreciated as an equal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던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보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측 태도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젯밤 담화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향해 실언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인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정 장관이 군사행동을 보류할 게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 남측의 차후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을 향해 치닫던 남북관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총참모부가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서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에선 대남방송 확성기가 철거되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선 대남 비난 기사나 논평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1,200만 장이나 준비했다는 대남 전단 살포는 어떻게 할지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보류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일부가 남북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군사행동을 갑자기 보류시킨 이유. 김정은 위원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기자인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까지 설치되던 확성기가 오늘 갑자기 철거가 됐고요.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은 오늘도 올렸던 대남 비난 기사를 급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차근차근하게, 즉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갑작스런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내에서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있었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게 상황 변경을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볼턴 회고록이겠죠. 근데 이제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에다가 뭐 흑인 사망 그리고 볼턴 회고록까지 트럼프 재선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잖아요. 미국 대선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북미 관계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남한 카드를 가져가는 게 북한한테 유리합니다. 향후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세를 고려한다면 남한과 완전히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회의라는 게 없던 회의인데 이렇게 일부러 예비회의까지 만든 걸 보면 본회의에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행동을 취소한다 한 게 아니라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이 과격하게 바뀔 가능성 열어둬야 되고요. 무려 1,200만 장이나 만든 전단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 선원 5명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어제 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해적 출몰에 잦았던 가나와 베닝 부근 앞바다였습니다. 강정원 기자입니다.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원 5명이 탑승한 가나 선적 어선 파노피 프론티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해상사고 정보 등을 수집해 전달하는 영국의 해상안전정보업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베냉 코노투 항구 남부 해상에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모터보트를 타고 어선 파노피 프론티오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괴한들은 5명의 한국인 선원과 1명의 가나인 선원을 납치해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5명이 납치됐고 이들의 안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프리카 베냉은 기니만에 인접해 있는데 기니만은 유럽과 대서양으로 향하는 항로가 지나 국제 선박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재작년 전 세계 선박 납치 사건 6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일어나는 등 최근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외교부는 선원들의 안전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6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마이너스 1.2%에서 0.9%포인트 더 낮아진 건데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마이너스 5.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지난 4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9%로 1.9%포인트 내렸습니다. 또 주요 국가 가운데선 미국이 마이너스 8%, 일본 마이너스 5.8%, 독일 마이너스 7.8%, 프랑스 마이너스 12.5%, 중국 1%, 인도 마이너스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Compared to our April World Economic Outlook, we are now projecting a deeper recession in 2020 and a slower recovery in 2021.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미국 4.5%, EU 6% 등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3% 성장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거쳐 더 빠르게 복구될 수 있겠지만 내년 초 제2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해 경제 회복은 더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했던 국군유해 147구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와이를 출발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치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 국군유해 147구 하와이를 출발해 오늘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발굴된 유해들입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한 우리 공군 공중급유기가 공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우리 영공으로 진입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돌아온 147구는 북한에서 발굴돼 국군인지 미군인지도 모른 채 2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미국 땅에 머무르다가 최근 한미 공동 감식 결과 국군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계받은 유해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예를 갖췄습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번 유해 봉화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7구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일병 박진실, 고 일병 최재익 등 7명이 유가족 품으로 돌아갑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에 대해선 전사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정부는 오늘 저녁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열고 국군 유해 147구를 최고 예우로 맞이할 예정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출마했습니다. 한국과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과 WTO 개혁을 위해 통상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선 세 번째 도전인데 당선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 WTO 사무총장이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 본부장의 출사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유 본부장은 한일 간 통상 갈등과 WTO 사무총장직 수행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해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멕시코, 몰도바 등 5나라에서 입후보했는데 이르면 3개월 뒤에 차기 사무총장이 선출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세계 남자 테니스 랭킹 1위 조코비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역 수칙을 어긴 행동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조코비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아내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주최한 대회 아드리아 투어가 집단 감염의 발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열린 첫 경기부터 4,000명이 넘는 관중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붙어 앉아 안전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조코비치를 비롯한 선수들은 경기 후 나이트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춤을 췄고 이벤트 농구 경기에 참여하는 등 안일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세계 랭킹 19위 디미트로프가 확진 판정을 받아 대회가 중단됐고 이후 선수와 코치, 선수 가족 등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Ja sam siguran da je ovakav primjer koliko god je on loš s obzirom na nepridržavanje mjera će osvijestiti. 얼마 전 이동금지 명령을 어기고 야외 훈련을 해 논란이 됐던 조코비치가 이번엔 집단 감염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쿵플루, 쿵우에 빗댄 말입니다.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직접 쿵플루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효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지세가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감만 확산될 겁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격이고 상징입니다. 말은 혀를 베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